자,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운성 포태법은 이제 숙지를 어느 정도 하셨죠, 여러분들이. 12운성 포태법은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12운성 포태법에서 이제 하지 않았던 것이 갑을. 갑을도 마찬가지죠. 목이라는 것은 우리 해에서 장생하잖아요.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자, 그러면은 갑목의 입장에서는 해에서 장생한다. 지장간 할 때 했죠. 왜 장생하냐면 여기 갑목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월을 소춘이라고 했잖아. 소춘. 그 갑목이 들어있어 옛날 사람들 소춘이라고 했다고. 그리고 술월에 우리가 이파리가 다 지고 열매가 떨어져 있지만 그때 갑자기 추워버리면 만물은 다 죽어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해월이 되면은 온화하다고. 해에서 장생하고 장생, 목욕, 관대, 록, 왕, 쇠, 병사, 묘. 우리가 미에서 갑목은 묘지로 들어가는데 을목은 묘에서 한 단계 더 뒤에인 술에 있고 됩니다.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미 다음에 있는 글자인 토에서 무조건 음간 있고 됩니다. 무조건 진술충미토입니다. 있고 됩니다. 모든 게. 자, 그러면은 갑목이 본 계절이 만나면은 록, 왕, 세가 되겠죠. 그럼 이전 계절을 만나면은 장생, 목욕, 관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화의 계절, 내 기운을 뿌려지는 계절은 쇠병사, 병사묘가 되겠죠. 그리고 내 계절과 반대인 계절은 절태양지입니다. 절태양지죠. 그리고 우리가 12신살로 보면은 급살, 제살, 천살이 됩니다. 시류명리학 책에 거살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을목은 어디서 장생하느냐 하면은, 마로자에서, 한여름에서 장생을 합니다. 한여름은 뭐냐면 모든 기운이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을목은 뭐냐? 거꾸로 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질의 상태로 점점 축소돼가는 운동을 한다. 음간. 반대의 운동입니다. 항상 반대의 운동입니다. 양간은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음간은 이렇게 축소 운동입니다. 양간은 펼쳐져 나가는 거고. 펼쳐진 상태에서 점점 뭡니까? 원질의 상태, 원모양의 상태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그래서 양이 생하는 곳에서 음이 죽고 양이 죽는 곳에서 음은 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장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간은 인신사회가 목욕지입니다. 양간은 좌우묘요가 목욕지인데 음간은 인신사회가 목욕지입니다. 사에서 목욕하죠. 사에서 목욕한다. 장생 목욕, 진에서 관대, 록, 왕이죠. 왕지도 음간은 인신사입니다. 을목은 묘가 되겠죠. 을목의 걸록은 묘입니다. 이 묘가 한 단계 앞이니까 인신사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을목의 반대인 충이 되는 글자가 유죠, 유. 천간으로 올리면 신금이죠. 반대의 기운이니까 요거는 힘이 없는 계절이다. 그러니까 양간, 음간 할 것 없이 자기 본 계절을 만나게 되면은 뭡니까? 전부 다 강하죠. 왕한 계절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사주를 풀고 해석할 때는 양간을 우선적으로 육신을 해석을 먼저 하고 설명을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음간을 머릿속에 돌리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양은 왜 먼저 해석을 하냐면 양간은 세력이 펼쳐진 세력이기 때문에 먼저 드러납니다. 먼저 드러나. 양은 무조건 펼쳐져 나가는 거니까 먼저 드러나는 거니까 먼저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간명의 체계에서 일간이 간명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재관 인식비를 10개를 쪼개서 그 해마다 오는 그 해의 12운성적인 세력을 논하는 게 12운성 포대법입니다. 12운성 포대법이란 것은 뭐냐면 천간의 하늘에 있는 기운이라 얘기했죠. 하늘에 있는 흘러가는 오행의 기운이 지지에서 어떠한 계절의 세력의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한 부분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그 설명해놓은 걸 가지고 인간사에 일어나는 재관 인식비를 우선 추론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성, 두 번째 관석, 세 번째 식상, 네 번째 인성, 다섯 번째 비경급입니다. 그리고 물으러 오는 당사자가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를 알게 되면은 내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여러 개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유통업을 하는 사람인지 유통업은 편제를 보겠죠. 이 사람이 슈퍼마켓을 한다. 그럼 정제를 보겠죠. 그럼 이 사람은 교육업을 한다. 학원업을 한다. 학교 선생이다. 식상을 쓰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직장을 다니는데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관인을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12운성을 일간을 중심으로 다른 10성을 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12운성의 요결입니다. 요결. 그리고 이 음간과 양간을 구분하는 부분은 만약에 사주팔자에 어떤 특정한 세력이 강하게 배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팁입니다. 내가 수십 년 공부하면서 얻은 팁입니다. 음이 강하면 양과 같다. 왜냐면은 우리가 식상이 강하면 어디로 흐릅니까? 사람이 상관으로 흐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가지 기운으로 합쳐집니다. 안 좋은 쪽으로 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력이 강한 게 있으면은 세력이 강한 게 쓰고 있는 것이 그 해에 들어오게 되면 집중적으로 들어가겠죠. 입고돼 버린다고. 양간을 보고 입고해 가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제가 얘기한 이 개념이 나중에 풀이할 때 엄청나게 활용이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설명을 해드려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깨우치시고 너무 많은 걸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샘플로 한번 해보죠. 샘플로. 불러주세요. 신미년, 신미, 경인, 경인, 개해, 기미, 개해, 기미.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자, 이 사람은 이제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인월에 태어났죠. 기본적으로 인월에 태어나가지고, 상관격이죠. 상관격이고, 이제 이게 해묘로 합하고, 이렇게 해묘로 합하죠. 그리고 인해가 한 목이니까 이 사람은 목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상관을 되게 강하게 쓰는 사람이다. 상관을 강하게 쓰는데 다 이제 상관을 강하게 쓰지만은 이 사람은 결국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사주를 풀어나갈 때 어떤 것을 못 푸느냐면은 지지와 지지와의 관계를 여러분들 해석을 잘 못한다. 숙달이 안 되고 공부량이 안 되고 이제 이 깊이가 안 들어가면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할까?
어떻게 내가 이거를 정리를 할까?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 개념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글자와 글자 관계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되면 이게 풀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어렵고, 이제 이 개념 설정을 여러분들이 잘 못하면 이게 쳐다보면 이게 어떤 관계로 변하는지를 잘 몰라. 거기서 막혀버리니까 입이 안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듯이 인과 해는 결국 뭡니까? 이게 오행적으로 봤을 때 수생목이 되잖아. 그럼 이게 또 육합을 하기 때문에 이 해자는 이거하고 한 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 해자는 오행적으로 봤을 때는 수와 토지만 이게 합치면 또 묘가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미지만은 해미로 또 목으로 합하죠. 그죠? 합하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갑의 모양, 그러니까 목의 모양이 오행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단 말이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행성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상관이 상당히 강하단 말이지. 상관이 강한데 상관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 금이죠. 이 금. 그럼 이 사람이 대운이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경인, 신묘, 묘, 임진, 가복, 물미, 병신, 정유. 신유수로 넘어가죠. 그 이 사람은 결국 요 미대운 넘어가면서부터 잘 쓰죠. 팔자의 흐름이 패턴이 좋죠. 패턴이 괜찮다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하시는 일이 선생입니까? 뭡니까? 직장입니까? 직장인. 어느 쪽이 직장입니까? IT. IT 쪽이 직장입니까? 그러니까 IT 쪽이 직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방금 선생님한테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이 목이 강하니까 IT 쪽 분야에서도 이 사람은 목은 뭡니까? 목은 신생이라 했잖아.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제안, 새로운 뭔가를 표출하고 잘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결국 이걸 썼죠. 인이라는, 목이라는, 아마 이 사람이 이제 IT 쪽에서도 어떤 그래픽 디자인이냐 아니면은 이제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쓰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쪽이나 뭐 이런 쪽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결국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쓰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으러 왔단 말이야. 물으러 왔으면은 이 사람이 내가 성진운이 있겠습니까? 성진운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럼 우리 쌤은 성진운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성진은요? 네. 성진은 무기토잖아요, 무기토. 무토기토잖아요, 그죠? 아니니까. 그렇죠. 팔자를 보면은 항상 일간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양간을 먼저 쳐다보면 무토가 정관이잖아. 정관이 인에서 장생하죠. 묘에서 목욕하죠. 그럼 이 사람이 원래 성진을 하게 되면은 축년 말이나 인년 초에 성진의 모양이 잡혀야 됩니다. 장생지에 걸려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묘년이 들어오니까 12운성에서는 장생 목욕지로 들어가죠. 목욕지로 들어가면서 12신살로는 뭡니까? 장성살로 들어간다고. 해묘미 이제 궤도잖아. 해묘미에 묘가 들어오니까 요 묘년은, 개묘년은 장성살이면서 도화살이 걸려버리잖아. 그죠? 그럼 이걸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장성살이잖아. 해묘미니까 묘가 들어오잖아. 이게 양띠니까. 삼합의 궤도가 묘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묘가 들어오는데
자기가 소비 지출이 많은 해가 되겠죠, 올해는. 왜냐하면 장성이라는 것은 내가 장군이 된 격이잖아. 장군이면서 도화연살이 걸려버리잖아. 그러면 뭡니까? 이 도화살이라는 건 뭡니까? 외부의 활동이라든지 연애 활동 아니면 소모 지출이 많잖아. 소모 지출이 많은데 내가 장성이 왔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소비 지출을 해야 되니까 소비 지출을 하는 거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승진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결국 진년 후반이나 4년 요래 들어오겠죠. 그죠? 그냥 요때 승진을 못했으면 요때 승진한다 요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장생 목욕 관대지잖아. 토를 해석할 때는 반만 해석하고 그 이유를 얘기를 한다 했잖아. 빠르게 땡겼으면은. 해석한다.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어요? 뭐냐면은 그래서 12신사라고 12운성은 연동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디테일하잖아요. 12신사는 디테일하잖아. 똑같은 이 도화의 모양인데 장생 목욕주에 들어가는데 목욕인데 12운성으로 얘기하면 12신사로 얘기하면 장성살이잖아. 내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내가 리드가 된 입장에서 내가 소모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소모 지출에 대한 부분을 하고 여기 관대지로 넘어오잖아. 그죠? 요때는 요 후반에 이제 성진수가 걸린다고. 요때 성진을 못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여기가 록지를 만나잖아. 관이 록지를 만나니까.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병정화잖아요. 병화가 재성이 뭡니까? 록지를 만나는 거잖아. 관인이 록지를 만나는 거니까 요때는 운의 흐름은 상당히 좋죠. 근데 여기 성진을 한다고. 직장을 옮겨야 된다. 직장을 옮긴다고요?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옮겨야 되나요? 뭐 이러는. 어느 방향으로? 어느 회사로 가려고? 아니 지금 있는 데서 네. 이게 뭐가 계약이 끊겼나 봐요. 이제 그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이 아니라 그 삼성 SDS 거기하고 회사하고의 관계가 이제 계약이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재계약을 안 한대요. 그러면은 자기네가 이제 이렇게 그쪽에 삼성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 쪽이 이제 없어지면 회사를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옮기는데 그러면 우리 쌤이 봤을 때 언제 옮겨야 되겠노? 김묘진, 사오미 몇 대 옮겨야지? 진년에 내년에 옮겨야지. 내년에? 네, 내년에 옮기겠네. 내년에 옮기는데 이쪽이나 남쪽으로 가야 돼요. 방향이 필요 없죠. 옮기기는 옮기는데 자기가 어떤 회사의 모양이 있을 거 아니야.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면. 그렇지. 근데 내년에 회사를 옮기더라도 월급은 지금 수준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봐야지. 떨어진다고 하면 안 되는데. 옮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있어야지. 떨어진다고 본다. 내년에 옮기면 떨어진다. 어떻게 떨어진다? 자, 해, 묘, 미죠. 네. 미에서 내년에 옮기면 진이 온다, 이가. 네. 그럼 진은 뭐라 했어요? 12신살에서. 반한살. 반한살이라 했잖아, 반한살. 급살, 연살, 반한살은 자기보다 등급이 낮잖아. 이 사람의 삼합은 해묘미잖아요. 그러면은 낮은 게 뭡니까? 해묘미는 목이잖아. 목은 봄이죠. 봄을 생하는 건 뭡니까?
겨울이잖아. 신자진이잖아. 예. 신자진은 이 사람보다 등급이 낮잖아. 이게 신자진은 수잖아. 수는 겨울이잖아. 자기보다도 이전 계절이잖아. 그럼 등급이 낮잖아. 등급이 낮은 계절에서 내가 생하니까 이 사람이 월급을 많이 받겠냐고 못 받겠냐고. 그러면 유지를 해야 되냐, 움직여야 되냐? 유지해야지. 그럼 옮기려면 언제 옮겨야 되노? 인호수련회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인호수련이 언제 옵니까? 4, 5년에 오잖아. 그죠? 아니면 4년에 옮기든 5년에 옮기든 올려야지. 요때. 이 역마가 걸릴 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워. 근데 현실적으로 뭐 회사에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 현실이라면 그냥 뭐 놔둔 있어야 돼. 있어야지. 옮겨봐야 재미없어요. 그 역학적으로 코치를 할 때 뭐냐면은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엄청 공부해야 되네, 저거. 아니 엄청이 아니라 이제껏 뭐 공부했어? 지금 거기 스님이 공부한 거는 그냥 껍데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사주 절대 못 풀어요. 맞아. 그러네. 지금. 감명이 돼야지 되는 거네. 왜냐면은 목표가 감명이야. 해면비는 목이다. 목은 성장하는 거다. 성장을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성장을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프로로 물으러 왔잖아. 물으러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정밀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뭉뚱그려가지고 삼합이다, 사유축이다, 해면비다, 신자진이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거 가지고. 물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사주를 풀어야 하는 거는 큰 요소는 십성하고 격국이에요. 근데 사실 격국은 현재적인 사회에서 뭐 어떤 하나의 틀 정도, 월지의 어떤 기본적인 틀 정도 생각하시고 12운성, 12신살률을 가지고 같이 복합적인 해석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부적인 해석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세부적이 아니었어요. 세부적으로 되는 거는 이러한 기본적인 신살률을 활용하다 보면은 신살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접근하고 좀 디테일하게 더 해석하려는 노력이 들어가면서 공부가 되는 거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이 공부 안 되면요, 다른 공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풀어야 되잖아. 내가 왔는데 입이 떼어져야 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메커니즘 우리가 격국만 갖고 옛날 같으면 격국만 갖고 10년, 20년 잡고 있었다고. 근데 10년, 20년 잡아가지고 격국이 완성이 되냐고 안 되는데. 큰 흐름은 보이는데 세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보여. 그러면은 우리가 물으러 온 사람은 당장의 어떤 해결적인 요소를 통해서 물을 본다고. 그러나 대운을 보고 세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내가 어떤 내를 찾아온 니즈, 내가 상담자 입장에서 내가 역학적인 코치라고 조언을 해주기 위한 방법은 어떤 거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저번 시간에도 무조건 신살에 대한 부분 무조건 외우시고 12운성 하시라고 한 거는 바쁘시더라도 이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주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틀에 세부적으로 세운에서 어떤 신살이 왔을 때 만약에 충이 왔다, 격각이 왔다 이러면 상문 조객으로 연결이 되면서 초상이 많이 나고 초상이 난 것과 같은 압력이 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상문 조객이 걸리면은 올해 상문 조객이 걸렸으니까 육신적인 부분에 아프신 분 있냐 물어보고 있다 이러면 그런 요소가 크다 코치하고 그럼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면은 만약에 주변에 초상이 많이 나니까 꼭 참석을 하라고 우리가 코치를 해. 내가 초상이 난 것과 같은 환경에 접어드니까. 저기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코치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깝깝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격국만 가지고 고법으로 공부했던 분들은 이 틀을 벗어나지가 못한다고. 그래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이것만 해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배우는 학생들 그 일생을 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것이 옳고 내 것만 하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패턴과 내가 생각하는 공부는 요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발판으로 삼아서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좀 수월하고 여러분들이 관법을 완성시키는 데 일조하는 역할이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그러나 이것이 기본적인 틀에서 사주를 풀어가는 가장 베이직이다.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실제 이런 패턴으로 넘어가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내정법 찾아왔단 말이야. 내정법도 똑같아. 우리가 그날 찾아오는 부분을 가지고 12신사 돌려내면 돼.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까 지지가 그렇게 목이 많아도 천간에 목이 없잖아요. 드러나면. 천간 지지가 중요하지 무슨 천간이 중요해? 투간이 안 되는데. 투간이 안 되더라도 천간에 투간이 되는 건 뭡니까? 천간에 투간이 되는 것은 외부적으로도 지가 잘 쓰고 지지에 있다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쓰는 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발발이처럼 실질적으로 써. 그 천간에 있는 건 뭐냐면은 외부로 드러나는 때 얘는 엄청 바쁘게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떠드는 아이야. 하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천간과 지지, 왜? 우리가 드러내놓고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하는 놈이 더 무서운 놈이야. 근데 얘가 화가 없잖아요. 화가 없어도 인중에 병화가 있잖아. 그거 하나. 자, 우리가 바탕이라는 게 있잖아. 목은 뭘 생해요? 이 사람이 목이 많아요, 작아요? 그럼 화를 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 똑바른 거 한두 개가 돈이 안 마르는 거라고 하잖아. 그래서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된다. 왜?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뭐 근거가 없으면 내가 가다 그냥 꼬꾸라지잖아. 그냥 단단한 거 하나라도 딱 갖고 있으면은 쓴다니까. 그래서 항상 근을 잘 잡아야 된다고, 근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를 다 생한단 말이야, 그게. 없더라도 기가 차게 써먹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문창식신이라 해서 식신 하나 똑바른 거 있으면 죄가 있잖아. 그 반탕이 있으면 이 사람 목이 있기 때문에 목은 뭐고 화를 생하잖아. 그럼 아까 그 사람은 직장인명은 맞죠? 직장인명이지. 투간이 왜냐면은 지지 자체의 뿌리 자체가 개수밖에 없잖아. 햇밖에 없잖아. 네. 햇밖에 없고 이제 이 사람은 또 여자잖아. 네. 여자는 사업을 가려고 하는 기질이 잘 없어. 그리고 재성 자체가 투간되질 않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관대사잖아. 무기토. 그죠? 네. 토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잖아. 그러면 관대세. 관을 대시니까 관은 조직이잖아. 그러니까 월급쟁이 팔자고 하는 게 맞지. 이거 어떻게 잘 돌리냐. 어려운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12운 머릿속에서 계속 자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머리 쉴 때 머리 뒷짐지고 머릿속에 오행을 머릿속에 넣고 갑을병정 무기경신을 넣고 사계절을 돌려내는 거야. 그러니까 양간은 인신 사이에서 장생하고 모욕하고 관대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음간은 양이 생하니까 이렇게 가고 양이 생하는 곳에 있어 이제 양이 생하고 양이 죽는 곳에서 음이 생하니까 여기 돌아가는데 결국 내가 오행의 음양간 상관없이 반대의 계절의 기운이 오게 되면 거기서는 힘이 없는 절대양지구나. 어? 그리고 묘지는 묘가 외우기 힘들거든. 묘가 힘들리니까 양간의 묘 다음에 있는 지지 글자가 무조건 음간의 묘지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 머릿속에 조금만 돌아 나가면 해석이 금방 돼. 그걸 억지로 하면 안 돼.
이제 뭐냐면은 저는 외울 때, 저는 그래요. 외울 때 억지로 외우질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자연이 올라가는 계절, 그냥 계절을 보고 나는 느낀 거야. 아, 임묘진 사음이는 봄, 여름이다. 신유술 해서 지금 가을, 겨울이다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계속 외워나간 거야. 양가는 인신 사이에서 무조건 생하잖아. 그리고 진술충내에서 무조건 입고되잖아. 상하의 운동성 속에 12운성 포태를 같이 넣고, 음간 거꾸로 돌아가는 부분인데, 본 오행과 반대되는 건 무조건 힘이 없다. 응? 그리고 본 계절은 무조건 강하다. 그리고 양간이 죽은 데서 음간이 생하니까 나머지 계절에 있는 그것은 결국 세병사다. 그렇게 머릿속에 딱 외우고 있으면 딱 보면 바로 튀어나와 버린다고. 물론 이런 과정이 있지만은 그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연륜이 계시잖아요. 외우는 것보다 그냥 감으로써 그냥 아, 계절의 순환의 원리구나.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2운성도 마찬가지예요. 12운성도 삼합이 궤도, 12운성, 삼합, 12신사는 한 궤도로 움직인다고. 하나의 궤도로 움직인다고. 시주명리 그 책에 보면 그 뒤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다고. 12운성 포태법하고 그대로 입체적 그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12신살은 제가 그거를 어디서 내가 그걸 이론을 잡아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하도 많이 뒤지다가 그걸 내가 찾아낸 거야. 찾아내가지고 키워드를 내가 생각한 거야. 키워드만 알면 돼. 육회살이다. 단축작용이다. 뭐든지 줄이려고 한다. 뭐든지 써머리 하려고 한다. 키워드 중심으로 작작작 해가 머릿속에서 자꾸 추론해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일일이 다 외워? 다 못 외우지.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 단계 딜레마 단계가 온 거예요. 가다 보면 이 딜레마가 있거든. 그 요거를 또 자기가 기본으로 돌아가가지고 이걸 또 넘어야 됩니다. 기본 베이스로 안 넘으면 이 가다가 또 중단해버린다고. 실컷 했는데 중단한다고. 그리고 세월 가다 보면 이것도 못 버리고 또 다시 시작하거든. 안 될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조언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오행에 대한 부분 상생상극, 이부터 시작해가 자기가 스스로 그려보고 다시 기본적인 이론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리게 된다고. 보통 한 3년차, 한 3, 4년, 2, 3년, 3, 4년 요때 있잖아요. 한번 정체기가 오거든. 잘 쉽게 접근하다가. 근데 그거를 기본 베이스로, 기본으로 넘기면 또 이제 한 6, 7년, 5, 6년 가다 보면 또 넘거든. 그래서 한 10년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쌤 같은 경우에는 원체 여러 가지를 해오다 보니까 정립이 전혀 안 된 거야. 그래서 졸업하시고 나서 한 6개월이나 정도는 그냥 기본 베이스만 딱 그것만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듣고 편하게 좀 하셔야 돼요. 수업이 필요 없는 거. 그렇죠. 이 공부는 필요 없고 그냥 라이센스 딴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12운성. 12운성은 하늘의 기운입니다. 천간의 기운입니다. 천간은 하늘이죠. 지지입니다. 지지의 세력을 논하는 겁니다. 세력. 지지의 세력을 논하는데 그 세력이 어떤 모양이냐 말이에요. 어떤 모양이냐. 인간의 생로병사. 세력이 생로병사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생로병사의 과정을 어떻게 12단계로 쪼개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12단계라는 게 왜 12단계인가? 이거는 12지지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12단계로 쪼갰어요. 쪼개고 지지에 땅에 12개를 쪼개가 나라를 배치했다고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그걸 분야라 합니다. 분야. 이 분야라고 한다고. 나눌 분자에. 12분야라고 한다고. 그래, 그걸 쪼개가지고 낸 거를 이제 우리가 12운성이라는 용어로 쓴 거고, 12운성은 수나라 시절만 하더라도, 5세기 시절만 하더라도 업포태가 없었다. 그냥 오행의 왕상 휴수사만 있었고,
포태법은 있었어요.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 지금 쓰는 거 똑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수나라가 망하고 그 위진 남북조 시대에 아마 12운성 포태법이 정립이 됐고 이것이 이제 당나라 시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고법 명리학의 체계에서 나법 오행의 왕상 12운성까지도 같이 적용하는 시절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법으로 넘어가면서 오행을 청강과 지지를 롱명신의 산명으로 논하다가 쪼개기 시작하면서부터 확실하게 12운성 포태법이 정착화되었다. 그래서 양간과 음간을 분리해서 하느냐 아니 합쳐서 하느냐를 명리학의 고전인 적천수에서는 합쳐서 보는 거로 얘기했지만 그 책에 감명하는 쪽에서도 나누어서 감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상관없이 명리학의 이론은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된다. 이해를 하고 접근하고 일단은 내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사주에 적용해 봄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효용의 가치를 스스로 체득하는 거다. 그리고 사주를 풀 때는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재관인식비의 십성을 놓고 거기에 따른 세운의 12운성적인 포태의 세력을 논하는 거로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재물의 상태라든지 직업의 모양이 어그러지는지 편한지를 우리가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만 태어난 일만 알아도 우리는 12운성으로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시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대운을 모르더라도 매돌달만 태어난 것만 알면은 대운의 남자 여자 있다 순역이 있잖아. 그러면 어느 대운이 어디 와 있는지의 지지만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의 추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깊이 들어가면 아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 자체가 12신살로 연동이 되었을 때 삶의 디테일한 변화와 상태의 정황을 여러분들이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 가르치는 이 선생들은 12운성을 취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취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배울 때 취용을 하시면서 배워야 됩니다. 실제로 효용의 가치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추론하는 데 있어서 깜짝 놀랄 때도 많습니다. 저도 얘기할 때도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12신살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할 겁니다. 좀 디테일하게. 12신살을 공부하면서 12운성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연동되는 개념으로서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이 강좌가요. 상당히 고급적인 디테일한 강의입니다. 일반적인 선생들 가면 이거 그냥 대충 해가지고요. 시간 때우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지금 배우실 때 디테일하게 배우시고 또 다음 강좌로 그러니까 후반기 강좌로 넘어가실 때도 여러분들이 이 베이스를 깔아놓으면은 이제 중고급반으로 넘어갔을 때 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통해서 하게 되면 재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하셔야 될 부분은 12운성, 12신살, 포태법, 그리고 삼합의 궤도와 같이 맞물려 나가는 이론이다. 그리고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극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역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은 화를 생하는데 화가 목을 생합니다. 왜냐면은 나무는 화의 기운이 있어 자라잖아요. 생극의 이치가 결국 뭐냐면은 명리의 이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이 돌아가는 운동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내가 자연에 섞이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자연과 같이 연동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외우기 위한 외운 것만 됩니다. 감을 절대 못 잡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망망대해에 조그마한 돛담배를 타고 내가 강물에 맡기듯이 내려가듯이 내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걸 안 느끼게 되면은 이 공부 그냥 외운다고 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명략이 꽂힌 12신살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